제가 지난 며칠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때까지 트럼프가 내놓은 말이라든가 자료를 한번 다 뒤져보았습니다. 왜 트럼프가 이렇게 급히 신속하게 정 실장이 백악관 찾아가서 45분 만에 북한 만나겠다고 했을까? 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영어로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귀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제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제 희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하고 북한이 지금 입을 모아가 얘기하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당신네들이 이때까지 주장해오던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김일성 때부터 주장해오던 한반도 비핵화다. 제발 혼돈하지 말라고 그렇게 열을 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을 좀 알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안보보좌관들하고 또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45분 만에 이야기를 자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만나게 또 해라. 영어로 말해서 jump to the conclusion. 결론부터 내놨습니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했을까? 그 당시 저는 성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트럼프가 북한의 속내를 모르고 이 또 나이브하게 옛날처럼 미국이 해오던 지난 25년 동안 속아온 것처럼 이 글로벌, 마음씨 좋은, 속기 쉬운 그런 미국의 본성을 드러낸 게 아닌가. 아니면 사업가로서의 한판 승부를 김정은 정도는 하루아침에 핵감이라 생각하고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자신감을 과잉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세 가지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이상으로 미국도 전쟁하기 싫은 겁니다. 전쟁 안 할 핑계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안 때릴 핑계를 찾고 있어요. 두 번째는 김정은이 먹튀가 될 것, 다시 말하면 북핵 비핵화를 하지 않을 거다, 끝까지 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였어요.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우리가 야전 지휘관만 해도 된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상회담 하는 데까지, 이럴 때까지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발사만 안 하도록 중단하면 1차적인 우리 목표는 달성한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자 하는 희망 이상으로 트럼프도 김정은을 만나자고 판단한 것입니다. 답을 준 것입니다. 하겠다고. 트럼프 위에 한 수 더 뜨는 게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조용한 이유가 트럼프의 계산이 뭘까? 그리고 트럼프의 계산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도 미국을 돈만 받아내고 경제적인 지원만 받고 중류만 받고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핵폐기를 선언하지 않고 미국을 달래서 끌어들여서 유혹해서 속여서 이 위기를 넘어갈까? 그걸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 가지 계산에 의해서 예스를 했다는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45분 만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혹은 북핵 비핵화의 북한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의 뜻도 모르고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예스를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다 안다는 겁니다. 트럼프 역시 1994년 2005년 공부를 철저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의 내용,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예스를 한 근거로 또 다른 자료를 들이대면은, 지금 잘 보십시오. 12일 날
참 11일 워싱턴 현지 시간 11일로 트럼프 주변에 있던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당신 판단 잘못한 거다. 그렇게 북한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실제로 비핵화 조치에 들어간다는 걸 확인하기 전에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협상을 시작하거나 미북 정상회담 자리에 앉는 것부터가 우리가 손해다. 낯을 잃는 일이다.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뭐 워싱턴 포스트지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밑지는 장사 유리하지 못한 고지에 있는데 거기에 김정은하고 마주 앉아서 비핵화를 얘기한다는 것조차가 우리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주 톤을 이루었습니다. 뭐 진보적인 매체 뉴욕타임스도 이판사파이다. 한번 해보는 거다. 결국 트럼프가 도박하는 거다라고 뉴욕타임즈는 판단했는데 저도 트럼프가 혹시 무모한 도박을 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무모한 도박이 아닙니다. 아주 계산된 겁니다. 그 증거가 12일 하루 지나서 미국 현지 시간 12일 하루 지나서 웬디 셔먼이나 전 클린턴 국무장관이나 워싱턴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지나 뉴욕 타임스가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이때까지 쏟아낸 말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루 지나서 문우신 재무장관이나 폼페이오 CIA 국장의 말을 보면은 트럼프의 진심이 보입니다. 문우신 장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전제 조건만 받아들이면 협상이 안 될 이유 없다. 누가 회담이 안 된다고 회담 가능성이 낮다고 했냐? 하루 전 얘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폼페이 국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사일 중단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 다시 말하면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하고 한미 군사훈련 허락하고 그런다면은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입에서 비핵화라는 용어만 나오면은 이 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본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의 본심은 미사일 중단만 한다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번 11월 중간선거까지만 미국의 골치 아픈 짓을 북한이 안 한다면은 4월달 만나서 내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회담을 하는 쇼는 이럴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은 the next I don't care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지만 the next 그 다음은 up to the relevant country the rest of country 그 다음은 동북아 국가들의 책임이다. 그게 94년 2005년의 패러다임입니다. 94년 4월 클린턴이 평양을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93년에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하고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근데 결국 한국에서 말려서 주한미군 사령부에 연합사령부에 들어있는 한국군들이 말려서 혹은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덕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때리지를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 결론을 이뤘습니다. 근데 제네바 합의 내용을 보면은 어차피 미국으로서는 어차피 이렇게 된 바라는 것은 북한을 때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서 북핵 동결을 끌어내야 된다면은 그 시간적인 경비, 경제적인 경비 미국이 다 담당할 필요고 혼자 짐을 질 필요가 없다. 주변국에 다 갈라줬습니다. 책임을 다 나눠줬어요. 그때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아, 경수로 건설하는 돈 우리가 낼게. 많은 부분 우리가 담당할게. 그때만 해도 중국이 꽤 협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가난한 나라니까 제가 말하는 23년 전 얘기, 24년 전 얘기. 중국이 크게 부담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역할 분담시켰어요. 2005년도 마찬가지. 2003년 결국 북한이 2002년에 IAEA 원자력 기구가 검증을 하라니까, 검증을 받으라니까 안 하고 뻗대다가 2003년 NPT 탈퇴하고 난 뒤에 도저히 이 분위기로 그냥 갈 수 없다 해서 2005년 9월 19일 9.19 성명을, 공동성명을 낼 때도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NPT에 돌아오고 IAEA 검증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중료도 주고 전기도 공급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등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주변국 5개국 플러스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안 된다는 패러다임을 내놨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바로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받고 미사일 시험 발사받고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1차 핵실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 다음 해에 2007년 2.13 초기 이행 조치를 내놨습니다. 핵 불능화만 시켜라. 일단 너희들이 필요한 것 좀 지원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알아요. 북한이 이번에도 김정은이 먹튀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절대로 핵 폐기하지 않는다는 걸 트럼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스를 했을까?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 자리만 보여주는 것만 해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만 나오는 것만 해도 미국이 이럴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단어 나오기 전에 북한으로부터 확실히 원래 내려온 미사일 안 쏠 거지, 그리고 4월달 하는 한미군사훈련 반대 안 할 거지, 그것만 받으면 그 자리에 앉겠다는 겁니다. 북한 그 예스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5월달 만나고 난 뒤에, 물론 4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지금 북한이 미국에게 약속한, 미국이 북한에게 재확인하는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하고 한미 군사훈련 예스하는 거 다시 한번 경고화하고 확인을 한다면은 5월달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앉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월 12일 대통령의 최측근, 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까지 말한 것이 아니고 본심을 아는 사람, 진짜 전략을 아는, 그 속내를 아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머누신, 폼페이오, 그 사람들 입을 통해가 나온 겁니다. 미북 정상회담 한다. 3가지 조건만 된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느 게 트럼프의 본심이고 어느 게 트럼프의 말로 해오던 겉으로 보여준 전략이냐,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게 매티스 장관의 태도를 보면 극렬하게 드러납니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매티스 장관, 국방장관 11일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맥메스트하고 같이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곤란하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하루 지나서 오만을 방문한, 리스크가 있다 하면 반대를 했죠. 분명히 반대입니다. 반대한다 말을 못하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안 했으면 좋다는 거예요. 혹은 하더라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에게 대놓고 하지 말라 얘기는 못하고
대통령이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흥분하고 좋아해서 받아들이는 걸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리스크가 있다.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애둘러 하는 표현이지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루 지나서 오만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이번 미북 회담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여기 보십시오. 지금 그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고 싶지 않다. 너무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지금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더 키울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이때까지 얘기해온 거와 트럼프가 진짜로 생각하는 거에 간극이 너무 큰 것을 발견한 지금 시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겉으로는 계속 북한을 폭파시키겠다, 전쟁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트럼프의 속내는 전쟁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김정은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일단 김정은을 만나겠다. 마치 한 달이 건너서의 트럼프를 판단하는 사람, 가장 그 속내를 복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왔는데 바보같이 김정은의 핵 비핵화 이론을 받아들이냐, 이 염려를 가진 사람들이 11일 날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폼페이오나 머너신처럼 트럼프의 복심을 아는 사람, 그 최측근들한테만 자기 복심을 전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샌더스 같은 대변인은 구체적인 조치 없이 안 된다는데 부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조건이 맞으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변인과 부대변인 얘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중 플레이를 트럼프가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겉모양을 하면서 진짜 속내는 전쟁 안 하고 북한으로부터 올해 11월 중간선거까지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내 골치 아프게 안 하면은 일단 4월달 만나서 김정은의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만 만드는 것도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이나 한국의 전문가들은 전부 다 그 걱정을 했죠. 아, 진짜 트럼프가 속는 거 아니냐, 혹은 사업가다운 기질로 한번 베팅해보느냐, 그 둘 다 아닙니다. 치밀한 계산에 의했습니다. 그럼 이 계산을 던지는 근거는 94년, 2005년 보니까 미국이 다 책임 안 져도 되더라. 어차피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한다. 남은 역할 분담은 전부 주변국에 시키자. 트럼프 계산대로 돼가는 거예요. 중국, 일본 지금 난리예요. 박숟가락 얹으려고. 우리도 끼워줘. 왜 너들 혼자 하는 거야? 미국하고 북한이 둘이 앉아가지고 속닥속닥 해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냐? 밥숟가락을 얹겠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밥숟가락을 얹겠다는 건 일본도 북한이 IAEA 사찰을 받아들이면은 검증에 필요한 30억 정도 돈 낼 용이 있다. 그리고 중국도 한 발 걸쳐서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는 찬성한다.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북한 자체의 비핵화가 아니라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는 찬성한다. 그러나 쌍궤 전략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군사훈련 중단 축소,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비핵화를 맞바꿔야 된다라고 발을 걸칩니다. 중국으로서는 이게 웬 떡이냐. 이 기회에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푸는구나. 한국에 앞장섰어. 김정은의 대변인이 돼가 김정은 메시지의 전령자가 돼가 동분서주하고 있으니 그런데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니 결국 주한미군 철수하고 미북협정 하는 거로 가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중국은 미북협정 하는데 찬성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나 단 전제 조건이 뭡니까? 쌍계 전략으로 가야 된다. 쉽게 말해서 북한이 핵 포기하면서 미국도 평화협정으로 북한과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 중국 압니다. 북한이 핵 포기 안 한다는 걸 중국 알아요. 핵 폐기 안 하고 핵 포기 안 하는 걸 중국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발을 들여놓는 건 이 기회에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반도를 자기 발톱에 넣겠다는 겁니다. 중국몽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서 시진핑이 지금 영구 집권 체제로 법을 바꾸는데 승인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쇼예요? 2598표와 2498표? 찬성이 이 두 표가 반대? 쇼도 정말 너무 짜여진 쇼예요. 어쨌든 트럼프 계산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운이 좋으면 전쟁도 안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진짜 비핵화를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북핵 비핵화를 받아낼 수도 있고 그건 덤이고 그렇게 안 가더라도 일단 올해 내로 미사일 중지하고 한미 군사훈련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 혼자서 힘에 겨우니까 5월 이후에는 주변국들 다 참여해라. 너들도 조금씩 책임을 분담해라.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데 책임이라는 건 결국 경제적인 분담, 더 적극 설득하는 거 이런 거겠죠. 근데 중국은 이미 나서서 중국이나 일본이 하는 얘기 뭡니까? 지금 미북 회담하는 게 다 우리 덕이다. 전부 자기 생색내기 바쁜 거예요. 이걸 트럼프는 지켜보고 어떻게 생각해? 그래, 내 수에 전부 놀아나는구나. 와라, 참여해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정 실장이 백악관에서 얘기를 끄집어내고 45분 만에 트럼프가 예스했다는 건 그 얘기를 듣고 좋다고 생각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45분 만에 말을 자르고 들어와서 찬성한 게 아닙니다. 하자고 미북 회담 하다고 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계산을 다 해놓고 그렇게 가겠다는 트럼프 전략을 45분간을 참다가 얘기한 것밖에 안 됩니다. 트럼프가 봐도 북한하고 전쟁하는 고통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욱박질러 놓은 것을 행동으로 가든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물러설 방법도 쉽지 않은데 한국이 알아서 카드를 갖다 주고 김정은이 알아서 기회를 주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카드가 오기를 절실히 바랬기 때문에 트럼프 계속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의 능력이 대단하다. 지금 이 단계로 온 것도 내가 많이 노력한 덕택이다. 아무도 오바마도 못하고 클린턴도 못한 걸 내가 해냈다. 내가 해낸 게 뭡니까? 트럼프가 해낸 게. 북핵 폐기가 아니고 김정은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자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트럼프는 자기 업적이라고 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그렇게 극진히 환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정가에서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는 건 한쪽은 트럼프가 이때까지 말한 것을 믿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과 다른 한쪽이라는 건 나중에 폼페이오나 머누신처럼
트럼프의 본심을 본 겁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말한 것을 트럼프의 본심으로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서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트럼프의 본심은 북핵 폐기가 아니구나. 북한을 때렸으라도 군사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북핵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국내 정치, 미국 국내 정치에서 공화당의 위치를 트럼프의 재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일단 북한과 만나는구나. 어쩌면 영원히 북핵 폐기라는 것은 이번 이 좋은 기회조차 물 건너 가는구나. 이래서 매티스는 지금 상황에서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생각을, 본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 트럼프를 위해서 일하는,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장관으로서 그걸 내놓고 정면으로 미국 대통령의 반기를 들 수 없으니 그 전날은 정말 곤란하다. 해서는 안 된다. 리스크가 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하루 전에 매티스가 생각한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었고 트럼프의 본심이고 트럼프가 말한 거와 일치했다면 오만에 가서도 인터뷰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 했다면 리스크가 있다. 그러나 일단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갈 수 있는 계기는 열린 것 같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티스는 지금 트럼프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일단은 미국 국내 정치에서의 트럼프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김정은이 꺼낸 카드를 받는 모양을 하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가 않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먹튀될 거 다 알고도 받아들인 이유는 다시 정리하면은 트럼프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트럼프가 일른 게임이다. 저도 며칠 전까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트럼프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정치용으로 일단은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손해볼 거 없고 더 나아가서 덤으로 북한이 진짜 핵 폐기를 하면 다행이고 안 하더라도 주변국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목을 들어오지 말라는데 지금 난리에 숟가락 넣으려고. 잘 됐다. 너들 이렇게 설치니까 환영한다. 북한 핵 폐기시키는데 이익을 다 책임을 다 분담해라.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다. 과거 지금 20몇 년 동안 해온 북한에게 핵 폐기 쉽지 않다. 궁극적으로 이건 누구 문제냐? 한국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나서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책임지고 하겠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너 그 결실을 너가 한번 거둬봐라. 그리고 중국, 일본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핵화에 나선다고 했으니 참여하겠다 했으니까 북한이 원하는 6천억 불을 내놓든지 10년에 걸쳐서 폼페이오가 얘기했습니다. 북한 정권 교체에는 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이런 트럼프의 본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정부는 엄청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뛰어난 외교력과 리더십 덕택으로 트럼프까지 설득시켰다. 중국도 이제 설득시키고 있다. 일본까지 날아가서 일본에서 무슨 IAEA 사찰 시 돈까지 내겠다 한다. 그 검증료까지 내간다 하겠다.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둘 다 전쟁을 하지 않고 이 순간을 모면하고
이 순간이라는 건 북한으로서는 경제 제재에서 좀 수월해지고 미국은 국내 정치에 있어서 기반을 다질 때까지 이번 11월 중간선거까지 북한이 계속 바늘 찌르는 짓은 하지 말도록 하는 덮어두는 좋은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 게 야, 미국 정상회담을 저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상한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처럼 1차적으로 경제 제재를 풀어줄까? 이것 때문에 지금 탐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미국의 본심이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북 간이 전쟁을 하지 않을 거다. 전쟁은 피한다라는 점에서는 두 쪽 다가 찬성이 된 공통점이 있어서 예스한 거고. 그럼 한미 간에는 뭐냐? 한국은 한국대로 국내 정치에서 정권 유지용으로 북한이 진짜 핵을 폐기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영원한 핵 폐기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정부도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북핵 폐기를 이끌어낸 정부라는 홍보와 선전을 통해서 이미 그 장단에 춤추고 나선 사람들 뭐야? 문재인 대통령 무슨 벌써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북핵 폐기는 관심 없다. 국내 정치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 북핵 폐기를 위해서 우리 노력하는 모습만 보이는 거 해도 손해볼 거 없다. 미국하고 똑같은 계산이죠. 다 국민들 다 속이고 있어. 다. 정말 이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왜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찬성하는지, 왜 한국이 이 동북아를 지금 코타를 날리면서 발바닥에 땀을 흘리면서 쫓아다니는지 홍보하려고, 왜 중국이 이렇게 서둘러서 자기도 한 발을 넣으려고 하는지, 왜 일본이 패싱당하지 않도록 IAEA 사찰 비용까지 자기들이 내겠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엄청난 계기가, 사건이 정말 희대의 셰익스피어 연극 제목에 Much Ado About Nothing이라는 극이 있습니다. 어도라는 건 난리, 아무것도 아닌데 전부 난리를 치는 그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94년, 2005년 이후에 상황, 다시 말하면 처음 미국이 이니시에이트하고 다 모여가지고 하작했다가 북한이 북핵 폐기를 안 하고 또 핵이나 미사일 날리면 또 니 떡 내 몰래라는 식으로 전부 손 털고 앉았던 94년, 2005년 식으로 되돌아가고 한반도의 핵은 영원히 종식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국민들이 이거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이 정부는 미사일 발사 중단, 한미 군사 훈련만 하면은 바로 미북 정상회담 평화협정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라는 것을, 성급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리마인드 시켜줘야 됩니다. 국제사회는 제가 방금 설명한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미국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맞습니다.
국제사회는 The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 동물의 왕국입니다. 힘센 놈이 살아남는 데가 국제사회입니다. 에? 외교라는 것은 총칼을 들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냥 앉아서 샴페인잔 들고 와인잔 들고 허허 웃으면서 좋은 말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 이 정부가 정권 유지에만 급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바른 길을 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에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무단 복제하거나 도용이라기보다 그냥 가져가서 쓰는 것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